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교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환자분 치료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대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이 무려 30년 전에 30대이셨을 때 혈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으셨고요. 설파살라진을 복용하셨다고 합니다. 설파살라진은 요즘에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와 같은 5-ASA 제제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1, 2년 복용하셨는데 약 드시면서 몸이 엄청 피곤하고 힘드셨대요. 약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못 먹고 중간에 끊었답니다. 이후로 양약을 드시다 말다 하시면서 그냥 저냥 지내셨대요. 다행히 증상이 엄청 심하지는 않았는데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면 혈변이 나오고 나빠진다는 거죠. 그렇게 지내시다가 2024년 10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방문을 해주십니다. 대변은 하루에 1, 2회, 심하지 않죠? 정상변을 보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혈변이 나온다. 평소에는 점액변이 항상 있다고 하시네요. 식욕은 양호한데 식사량이 0.7인분 정도이고 과식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쓰리다. 30년 동안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는 제가 본인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분이 30년 동안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셨는데 병원을 안 다니고 계세요. 양약도 전혀 안 드시고 계시고요. 궤양성 대장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종종 있죠. 처음에는 양약 먹으면 좀 낫고 의사들이 치료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잘 따라 하다가 몇 년 해보면 이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스테로이드 먹어도 그때뿐이고 끊으면 또 나빠지고 다른 생물학적 제제나 이런 약들 사용해도 부작용이 계속 있고 양약 계속 사용해도 재발하고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반복해서 겪다 보면 이제 신뢰도 없어지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처음 이분 진료를 하면서 사실 처음 한 말은 내시경을 받아보시라는 거였어요. 내시경을 안 받아보신 지가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궤양성 대장염이 10년, 20년 넘어가면 대장암 발병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분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은 지 30년이나 되었고 계속 혈변, 점액변이 있으니까 이거는 염증이 계속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지금 있는 혈변이 대장암에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받아보시라고 권유했는데 본인은 내시경을 전혀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내시경 자체가 별로 안 좋기는 합니다. 제가 왜 항생제 먹으면 설사 심해지고 나빠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여기 상처의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대장에 있는 정상 세균들, 우리 몸 대장에는 정상 세균이 무려 38조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정상 세균들은 우리 몸과 공생하는 관계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동물원, 텃밭이란 말이죠. 요즘에 무슨 건강 뉴스 찾아보면 치매, 파킨슨,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 등 정말 많은 질환들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 장내 세균들이 엄청 중요한데 항생제를 먹으면 상처의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내 세균들도 막 죽여버리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내시경을 하면 대장 내시경 하기 전날 장 정결제를 먹고 장을 싹 비워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죠. 이렇게 대장을 싹 비우는 게 바로 홍수내서 장내 세균들을 싹 씻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다 쓸려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장내 세균들이 다시 증식해서 38조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내시경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시경을 하다가 의사의 숙련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내시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장벽을 긁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천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너무 자주 하는 거죠. 처음에 진단할 때 이때는 안 보면 안 되니까 꼭 하셔야 되고, 제가 치료하고 종료할 때 이때도 정말 좋아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적당한 간격으로 하세요. 너무 자주 하지는 말고. 대장 내시경 하고 나빠지는 환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튼 이분은 내시경 안 받으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권유했는데 하기가 싫으시대요. 그래서 결국 내시경을 안 하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혈변이 대장암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몇 개월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혈변에 변화가 생기진 않겠죠. 2024년 10월부터 한약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상부 소화기 문제를 먼저 치료하고 12월쯤 되니까 식욕도 양호하고 소화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속쓰림, 팽만감 등이 모두 없어진 거죠. 그런데 아직도 가끔 혈변이 있고 점액변도 매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화 문제를 다 치료했으니까 다음 처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처방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렇게 처방을 바꿨더니 한 달 만인 1월 말이 되니까 혈변, 점액변이 없어졌어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지켜보고 2025년 3월 말이 되었는데 대변은 1회, 정상변 보고 그 사이에 계속 혈변, 점액변 없었다. 소화도 여전히 잘 된다. 감기 들었었는데 변이 약간 물러진 것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조금 컨디션 나쁘면 감기 들고 그러면 바로 혈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방 바꾸고 나서 3개월 이상 컨디션이 좀 나빠져도 혈변, 점액변이 없다는 거죠. 한약 몇 개월로 대장암이 치료되었을 리는 없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혈변, 점액변은 염증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30년 된 궤양성 대장염도 처방이 적절하면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치료되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처방을 사용하고 적절한 시점에서 처방을 바꾸어서 응용해 줄 수 있으면 잘 치료됩니다. 제가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고 계속 논문도 쓰고 있고 치료 사례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진짜로 치료되냐고 물으시면 좀 곤란하죠.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료됩니다. 적절한 처방을 쓰면 됩니다. 임자 잘 만나면 되는 거죠.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